미나상 오하요 konnichiwa konbanwa 오타쿠 노 니혼고 노 히미스타 데스. 안녕하세요. 오타쿠 일본어 히미스타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2022년 2월에 그 지하철 안내방송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다음 컨텐츠는 토토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뭐 엄마도 돌아가시고 뭐 이것저것 일이 있어가지고 아예 그 오타쿠 일본어를 할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준비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자막을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다른 컨텐츠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거의 사실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맞아요. 예. 여유가 없었어. 좀처럼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설 연휴가 9, 10, 11, 12 이래가지고 4일이 나는데, 그때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일정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요거 하루를 잡아가지고 오타쿠 일본어 요 토토로를 업로드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오타쿠 일본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최근에 그 제 유튜브에 갑자기 구독자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막 느는데, 최근 한 11월, 12월 사이에 구독자가 한 200명이 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3년을 해가지고 구독자가 400명이 됐는데, 한 두 달 만에 갑자기 구독자가 200명이 는다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오타쿠 일본어 이 지하철 안내 방송 했던 게 조회수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댓글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기가 되게 생각해보니까, 이 오타쿠 일본어가 뭔가 그 알고리즘을 타서 뭔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가 보다 라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제 컨텐츠를 생각을 해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 있을 때 하루 날 잡아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연휴 때 일단은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촬영하기 전에 뭐 대본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도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좀 가능하면 좀 잘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메모장에 좀 뭐를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 화면을 안 보고 이쪽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할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 저 스스로도 잘 압니다만, 저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일본어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려고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나 이쪽을 쳐다보고 얘기를 하나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보고 읽을 겁니다.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일본에서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의미의 인사를 아케마시테 오메데토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새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컨텐츠를 먼저 쭉쭉 진행하고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저 혼자 스스로 다음 컨텐츠는 토토로다 라고 약속을 했던 것처럼, 네, 토토로 컨텐츠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 한참 자주 다녔던 시즌에는, 코로나 시국 이전이죠. 그때는 노래방만 가면 항상 그 토토로의 주제곡인 산보를 거의 매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해석을 해볼 노래는 애니메이션 토토로의 오프닝 테마곡인 산보입니다. 네, 일단 토나리는 이웃, 옆, 이웃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토나리노 할 때 노는 뭐뭐의 것, 뭐 이런 느낌의 조사인데, 그래서 토나리노 토토로라고 하면 이웃집의 토토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아마 이웃집 토토로 이렇게 노를 생략하고 아마 해석이 되어서 제목이 나왔을 거예요. 노는 생략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 제목인 산보는, 산보, 그 어르신들이 산보 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흩틀산 걸음보 자를 써서 우리나라 한자로도 산보, 일본어 한자로도 산보, 네, 똑같습니다. 일본어도 이게 한자 기반의 언어다 보니까 일본어 한자어랑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어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보도 발음이 똑같지만 준비됐겠다 이렇게 준비됐어? 라고 말을 할 때 준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준비됐냐 라고 말할 때랑 똑같은 준비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무리데스 할 때, 나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무리데스, 무리야 라고 말할 때 그 무리데스도 일본어 모르시는 분들도 이 무리데스 이 말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 일본어 좀 하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이거밖에 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무리데스 할 때 무리도 우리나라랑 한자가 똑같고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같이 쓰실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제목을 설명하는 데만 해도 몇 분이 지나갔는데 점점 또 저의 이런 그 투머치 토커의 TMT의 그 성향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오샤베리라는 말을 했잖아요. 되게 수다스러운 사람. 그래서 아,今日もまたおしゃべりになった。なんか、今日もまたおしゃべりになるかもって. 네. 오늘도 또 약간 수다쟁이가 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빼먹지 말고 또 설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좀 읽어볼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일본어 전공자도 아니고 일본어 교육을 뭔가 특별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본어 선생님도 아니고 그 제 댓글에 누가 선생님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진짜로 티처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호칭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센세잖아요. 네, 저는 선생님이 아니고 그냥 그저 오타쿠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오타쿠 일본어라는 거를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일단 제가 일본어를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한국에 살면서는 일본어를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기억을 다시 새록새록 살리는 그런 의미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일본어를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지션의 예능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거기에 자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막 없이 보고 싶어가지고 일본어에 좀 흥미를 가졌던 케이스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막 없이 일본어 영상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제 영상을 보고 나 같은 애들도 일본어 하는데 이제 좀 본인도 하실 수 있다 이런 뭔가 자신감 이런 거를 좀 드리기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도 일본어 자막 없이 본다. 약간 네, 요런 느낌적인 느낌? 일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그 어순이 비슷해가지고 되게 들어오긴 쉬운데 그게 자기한테 익숙해지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네, 일본어에 대해서 좀 부담감 없이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어 이제 오타쿠 일본어를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확한 문법이나 뭔가 되게 상세한 설명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셔도 좋지만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거 봐도 돼요.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문법에서는 굉장히 꽝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정확한 선생님, 진짜로 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선생님들께 학습 지도를 받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제 이 화면을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토나리노 토토로의 산보를 3절까지 준비는 했습니다. 일단 이제 가사 표기는 히라가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래어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가타카나로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일본어를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는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지금 노래 가사에 숫자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요 숫자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좋다. 1, 2, 3, 4, 5, 6, 7, 8, 9, 10 요게 이제 1, 2, 3, 4, 5, 7, 8, 9, 10인데 1, 2, 3 그 다음에 시 요게 4인데 시라고도 읽기도 하고 용이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요거는 좀 그냥 흐름을 타셔야 돼요. 저도 정확하게 설명 못하는데 어쨌든 4를 시라고도 읽고 용이라고도 읽어요. 그리고 고, 로쿠, 시치 시치는 7인데 시치는 나나라고도 읽어요. 그래서 그 한참 우리 세대 때 그 나나 그 애니메이션이 되게 유행했을 때 나나 만화가 되게 유행했을 때 나나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쨌든 7은 시치라고도 읽고 나나라고 읽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치큐주 큐 같은 경우에도 큐 같은 경우에도 큐라고 읽을 때도 있고 쿠라고 읽을 때도 있어요. 처음에 숫자 공부할 때 좀 당황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숫자 공부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서 언제 이렇게 쓰고 언제 이렇게 쓰고를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설명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토나리노 토토로의 3보 1절을 먼저 할 건데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치라고 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자막을 넣어 드릴 거니까 노래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느 부분이다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냥 자막 요 글자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오랜만에 부르는 거니까 좀 그래도 제가 원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원래보다 톤을 좀 낮춰서 부를 거고 좀 음이 좀 틀리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아루꼬 아루꼬 와타시와 겐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토나리노 토토로 오프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 이 노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루꼬 아루꼬 와타시와 겐키 중에서 아루꼬라고 하면 아루쿠가 걷다. 요게 이제 아루쿠가 원형인데 이 쿠를 코로 바꾸고 뒤에 우를 붙이면 아루코 해서 걷자 권유형이 돼요. 뭐뭐 하자. 그래가지고 아루코 하면은 걷자 걷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아루쿠가 나와가지고 잠깐 그냥 제 여담을 하자면 그 제가 쓰는 아이디 중에 아루쿠 이치고가 있는데 그게 직역을 하면 걷는 딸기예요. 이치고가 딸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좋아했던 니시카와 타카노리라는 일본 뮤지션이 자기가 진행하는 그 쇼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가트라는 가수, 되게 친한 가수를 모셔놓고 서로에 대한 뭐 첫인상, 이미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다. 뭐 아르코 이치고미 따이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자막을 제작하신 분이 걷는 딸기라고 직역을 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딸기군이라고 그 자막을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일본어를 되게 잘하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아르코 이치고는 걸어다니는 딸기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 거는 좀 약간 의역을 한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때 그 아르코 이치고의 그 분위기가 너무 귀여웠어가지고 제가 아르코 이치고라는 아이디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실 니시카 타카노리를 그렇게 막 팔로우하고 있진 않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단순히 그냥 귀여운 아이디로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타시와 겐키 할 때 와타시는 나, 저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와타시는 여성형이고 보코는 남성형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성별을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일본어도 그렇고 그 외국어 중에서 남성형이랑 여성형을 구분하는 그런 그 단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약간 와타시와 보쿠를 조금 구분을 해서 쓰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일본 드라마나 애니,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게 되게 확연히 차이가 나요. 다 이렇게 여자들은 와타시라고 쓰고 남자들은 보쿠라고 쓰고 근데 가끔 남자가 와타시라고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와타시가 조금 더 예의 있는 공손한 느낌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남자 중에서도 와타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타시와 겐키 할 때 겐키는 한자 그대로 읽으면 원기인데요. 뭐 원기, 기력, 뭐 이런 나의 건강한 그런 모양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겐키는 제가 이 대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겐키 데스까? 들어보신 적 있죠? 와타시와 겐키 데스. 이게 겨울마다 돌아오는 그 영화 러브레터에서 이제 나카야마 미호상의 유명한 대사인데 그 오겐키 데스까가 잘 지내고 있나요? 건강하게 잘 있나요? 약간 이런 뜻이고 와타시와 겐키 데스 하면 나는 잘 지내요. 나는 건강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대사를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왓다시보다는 아따시로 발음을 좀 더 가깝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평소에 왓다시보다는 아따시라고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특히 글자 쓸 때는 무조건 아따시라고 써요. 그냥 그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쿠노 다이스키 덤덤 유고 요거는 이제 걷는 것 정말 좋아 척척 가자 이런 뜻인데 아루쿠노 할 때 노는 아까 토나리노 토토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의, 뭐뭐인,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조사인데요. 가끔 뭐뭐이, 뭐뭐가를 뜻하는 가라는 조사를 대신해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뭐뭐이, 뭐뭐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스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말 좋아. 일본어 한 개도 몰라도 다이스키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이스키 정말 좋아. 거의 사랑한다는 느낌의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랑한다 아이시테루 요보다는 다이스키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이시테루 약간 좀 너무 딱딱해. 그리고 돈도는 뭔가 일이 되게 순조롭게 착착착착 진행되는 그런 느낌의 그 부사인데요. 척척 착착 일사천리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노래를 부를 때 던던 유코 유코라고 불렀는데 그 자막을 보시면 이코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노래는 유코라고 하고 자막은 이코냐, 그래서 조금 당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타인가 싶잖아요. 근데 오타는 아니고 사실 원래 원형은 이쿠가 맞죠. 근데 유쿠는 그 약간 문어체적인 느낌을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라 약간 문학, 글 같은 데서 좀 주로 쓰는 그런 거를 문어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쿠, 원형, 그 이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구어체적인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글에서 쓰는 말투가 아니라 그냥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쓰는 말투예요. 근데 일본 노래를 듣다 보면 뭔가 가사지에 적혀 있는 그 글자하고 실제로 내가 노래를 들었을 때 들리는 가사하고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저도 처음에 니시카와 타카노리의 TM 레볼루션의 노래 가사지를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이쯤 되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뭔가 일본어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쯤 되면 그러려니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사카미치 톤네루 쿠사아빠라 이렇게 해서 언덕길, 터널, 풀숲, 이제 명사로만 이루어진 가사 한 줄인데요. 그 사카미치라고 하면 사카가 이렇게 언덕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미치가 길이라서 사카미치, 비탈길, 언덕길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톤네루, 터널입니다. 터널. 예, 이제 외래어라 가지고 가타카나로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쿠사빠라라고 하면은 쿠사가 풀이에요. 그래서 쿠사빠라라고 하면은 이제 풀밭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쁜 밭이니 데코보코 자리 밑이 외나무 다리에 울퉁불퉁 자갈길 이런 뜻인데, 이쁜 밭이 제가 아까 숫자 나온다고 했죠. 이쁜 밭이라고 하면 외나무 다리, 이뽕이라고 하면 한자루, 한그루 이렇게 길고 가는 것들을 우리도 뭐 한자루, 한그루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건데, 이제 한 그루는 이뽕, 두 그루는 니홍, 세 그루는 삼봉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숫자 뒤에 왜 이뽕, 니홍, 삼봉이라고 이렇게 다른 글자가 붙는지는 사실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는 게 편합니다. 우리가 왜 이치니 사시고 이거 외울 때도 이치가 왜 이치인지 니가 왜 니인지 이해하고 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세는 단위를 그냥 어쩌면 처음에는 그냥 이해하지 말고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쁜 밭이니 할 때 니는 뭐뭐에, 뭐뭐 때나 장소를 가리키는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데코보코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 왜 운전할 때 길가에 요철 있잖아요. 그 방지턱. 저는 요철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방지턱을 데코보코라고 말을 하시는 분이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 어르신이랑 같이 다니면 그런 말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데코보코가 한자로도 이 올록볼록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요철, 울퉁불퉁한 거, 뭐 들쭉날쭉한 거 이런 거를 데코보코라고 합니다. 저는 데코보코는 안 쓰고 그냥 요철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제 자리미치. 자리미치라고 하면 자리가 자갈이에요. 자갈, 돌. 그리고 미치가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리미치, 자갈길. 아까는 사카미치, 이번에는 자리미치. 길입니다, 길. 그 다음에 크모노스 그그때 그다리 미치, 또 미치가 나왔는데 이게 쿠모노스 구구때, 쿠모가 거미, 노는 아까 뭐뭐의, 그 다음에 스라고 하면 약간 둥지, 보금자리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 쿠모노스 하면은 거미집,
약간 곤충이나 동물들의 둥지, 우리 이런 것들을 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쿠모노스 쿠구떼 할 때 쿠구떼도 쿠구루가 원형인데 빠져나가다, 통과하다 뭐 요런 뜻이거든요. 거미집을 빠져나가서 쿠다리 미치, 쿠다루가 그 내려가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쿠다리 하면은 이제 명사형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쿠다리 미치 하면은 내려가는 길. 네, 그렇습니다. 미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미치가 나오죠. 그래서 쿠다리 미치는 내리막길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1절이에요. 꽤 오래 걸렸는데 아마 앞에서 설명을 좀 많이 해가지고 2절, 3절은 좀 더 가볍지 않을까 싶은데 2절은 똑같아요. 아루코 아루코 와타시와 겐키 아루코노 다이스키 돈돈 유코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미츠바치 붐붐 하나바타케 이게 미츠바치가 꿀벌 그 다음에 붐붐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붕붕 윙윙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소리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고 그 다음에 하나바타케 이것도 하나가 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바타케 하면은 그 한자로는 화전이라고 쓰던데 꽃밭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히나타니 토카게 헤비와 히루네 히나타가 양지, 양달 이렇게 햇빛 비치는 곳 이런 거를 뜻하는데 사실 저는 히나타라고 들으면 그 나루토에서 나온 휴가 히나타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이게 사람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히나타. 그 다음에 토카게. 토카게는 도마뱀인데 사실 이런 단어는 평소에 자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찾으면서 굉장히 매번 새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히나타니 토카게 그러니까 양지 마른 곳에는 도마뱀이 있다 이런 뜻이고 헤비와 히루네 할 때 헤비는 뱀 그리고 와는 이것도 조사인데 히라가나 50음도에 보면 이게 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은는이라는 뜻의 조사로 활용이 될 때는 와라고 읽습니다. 이게 히라가나 50음도에 들어있는 진짜 그냥 와 하고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히라가나 배울 때 처음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조사로서의 와하고 그냥 쓰이는 50음도에서의 와하고 글씨가 구분이 되어야 좋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수건으로 가려놨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할게요. 그리고 히루네 하면은 낮잠, 히루가 낮이거든요. 내가 이제 잠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히루네 낮잠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 수건 떨어져가지고 바타가 토온데 마가리 미치 여기도 미치가 나왔어요. 보자. 바타가 토온데 하면은 바타가 메뚜기예요. 바타도 사실 톡하게처럼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어가지고 이번에 찾으면서 또 이게 메뚜기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조사 가 같은 경우에는 은는이가 할 때 그 이, 가를 나타내는 게 가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어 조사 배울 때 가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가 쓸 때 하고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톤데 하면은 토부가 원형이고 날다, 날아다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리미치 네, 요건 또 뭐냐 하면 마가루가 구부러지다. 약간 요게 아니라 요게 마가루예요. 뭐 구부러지다, 기울어지다 이런 뜻인데 미치가 또 길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분길, 네, 마가리미치 구분길입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뛰어서 구분길로 간다. 약간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2절 빨리 끝났죠. 그 다음에 3절. 네, 또 아루코 아루코 와타시와 겐키 아루코노 다이스키 도움도운 유코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키츠네모 타노키모 때때오이데 이게 키츠네는 여우입니다. 키츠네모 할 때 모는 뭐뭐도라는 조사예요. 그래서 키츠네모 여우도 그 다음에 타누키모 타누키는 너구리 너구리라는 뜻인데 타누키는 사실 제가 평소에 쓸 일은 많이 없지만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약간 너구리 자체로 너구리를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약간 음침하거나 간사하거나 좀 속임수를 잘 쓰거나 이런 느낌의 사람한테 타누키지지 이런 식으로 이 너구리 영감 막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드라마나 애니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구리가 둔갑수를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일본에서만 그렇게 통용이 되는 건지 한국에서도 통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쨌든 너구리의 둔갑술 때문에 약간 음침하거나 간사하거나 뭐 약간 사기꾼? 이런 느낌으로 타누키라는 말을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대 오이대라고 하면 대루가 나가다, 나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오이대가 붙으면 약간 친근한 말투로 나와! 이게 아니라 나오너라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냥 뉘앙스.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나오고 너구리도 나오너라 약간 이런 느낌.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탄켄시요 하야시노 오쿠마데 노래를 부르는 순간 수건이 다 떨어졌죠. 탕켄시요 하면은 탕켄이 탐험이거든요. 그래서 탐험을 같이 하자. 시요는 왜 아까 제가 그 걷자 걷자 할 때 아루코처럼 권유형의 말투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맥락입니다. 탐험을 같이 하자라고 권유를 하는 거고 아까 너구리랑 여우랑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나와서 다 같이 탐험하러 가자. 약간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야시노 오쿠마데 여기는 하야시가 수풀림자를 써가지고 숲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숲을 나타내는 단어로 숲을 삼자를 쓰는 모리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하야시는 나무가 2개, 모리는 나무가 3개. 네, 요게 다르죠. 근데 사실 또 하야시랑 모리를 얘기를 하면 제가 오타쿠로서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게 저처럼 어린 시절에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고 자란 사람은 하야시라고 하면 그 일본인 역할로 나왔던 하야시 그 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리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명탐정 코난을 한 990회? 한 1000회가 못되게 계속 일본어로 봤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계속 한 990회 정도 보다 보니까 모리라고 하면 잠자는 명탐정 모리 코고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오타쿠는 어쩔 수 없다. 어쨌든 간에 이 하야시도 그렇고 모리도 그렇고 그 사람의 성씨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일본 컨텐츠를 좀 많이 보셨다면 하야시랑 모리는 자연스럽게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하야시노 오쿠마데에서 오쿠마데라고 하면 오쿠가 깊은 곳, 약간 좀 깊숙한 곳. 그래서 이 맨 안에 있는 어금니가 그 우리 치아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이 어금니를 오쿠바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그 여기 메모장에는 써놓질 않아가지고 한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오쿠바 요게 어금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이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쿠가 깊숙한 곳이고 약간 안쪽이란 뜻이 있고 마데라고 하면은 뭐뭐까지라는 의미에도 조사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붙이면 오쿠마데 깊은 곳까지 이 숲속의 깊은 곳까지 우리 탐험하러 타누키랑 그 키츠네랑 다 같이 탐험하러 가자. 약간 네 요런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아마 요 정도 나오면 이게 토토로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아 토토로의 어떤 막 장면 이런 것들이 보이시겠죠? 네, 드디어 수건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진짜 내가 테이프로 급하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사실 지금 책상 위치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카메라 앵글을 잡다 보니까 너무 빛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기를 막은 거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수건이 떨어지는 그 실시간을 보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토모다치 탁상 우레시 이나 토모다치는 정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어를 몰라도 토모다치는 다 아실 거예요. 친구. 근데 사실 토모다치를 쓰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토모 그냥 토모라고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유징 신유 이런 식으로 친구를 표현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탁상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탁상하루요 이러면은 많이 있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탁상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레시나 하면은 우레시가 막 기쁘다, 반갑다, 좋다 막 이런 뜻인데 우레시나 하면은
약간 감탄이 조금 들어가요. 우레시나 이러면 기쁘구나, 좋구나, 반갑구나 약간 너무 말투가 할머니 같나요? 저도 사실은 말 끝에 나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에요. 굉장히 감탄을 잘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느낌표로 감탄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 느낌표 앞에 나를 붙이거든요. 근데 그냥 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 아랑 그 이렇게 말 길게 하는 요 표시까지 써가지고 우레시나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느낌표까지 붙이는 거야. 그러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감탄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저는 항상 감정이 좀 과잉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우레시나 점 이걸로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우레시나 이렇게 해야 저의 그 기쁜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많이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절까지 가사 해석이 끝났어요. 제가 말도 되게 빠른 편이고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놨다고는 하지만 가사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단어들만 좀 체크를 해놓은 거라 가지고 이렇게 멘트는 좀 리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많이 씹기도 하고 조금 듣기에 너무 말이 빠르다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조금 더 천천히 듣고 싶다 하시면 배속을 조금 느리게 하시거나 그러면 목소리가 좀 이상해지긴 할 텐데 사실 제 음성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음성보다는 자막을 넣어드리면 그 자막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자막을 보면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아, 저 말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있겠죠? 어쨌든 최대한 제가 자막을 조금 잘 넣어 볼 테니까 제 말이 빠르거나 발음이 뭉개지는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필요한 부분에 멈춰가면서 이렇게 자막을 보고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 그리고 반드시 공부하실 때는 제 거만 펴놓고 보지 마시고 옆에 사전, 네이버 사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펴놓고 제가 말하는 게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전 이렇게 토나리노 토토로의 3보를 1, 2, 3절을 다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이게 언제 편집을 할지 모르겠지만 편집이나 자막 이런 것들은 미래에 제가 하겠죠. 네. 미라이노 와타시니 마카세루! 미래에 저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세루, 마카세타! 이렇게 하면은 너한테 맡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미라이노 와타시니 마카세타! 네. 저 미래에 저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또 한 번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오타쿠 일본어라는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일본어를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로 문법이나 혹시 시험을 준비를 하시거나 문법이 반드시 필요하셔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제 거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도중에 아 저런 애도 있어 라고 약간 재미 삼아서 보시는 거는 괜찮지만 학습용으로는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서 학습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비정기적인 컨텐츠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아시겠지만 TMI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용 컨텐츠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요. 네, 꼭 진짜 공부로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정기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하철 안내 방송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들어와서 바로 구독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나 그다음에 또 댓글이 달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굉장히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몇 분이라도 저의 이 오타쿠 일본어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시나 또 다음 콘텐츠를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딸랑 3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양해를 구하는 게 제가 이게 본업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컨텐츠는 또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사실 다음 컨텐츠로 뭘 할지는 정해놓기는 했는데 그걸 언제 준비해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할 수 있을지 제가 약속을 못 드리기 때문에 혹시 그냥 계속 제 컨텐츠가 기다려진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올린 거 여러 번 봐주세요. 그냥 여러 번 봐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번 할 때는 최대한 조금
이게 전달이 좀 잘 되게끔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찾아보고 좀 말을 씹으면 다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어쨌든 이 영상을 봐주시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오타쿠의 일본어 토나리노 토토로 3보 가사 해석하는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이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매번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